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 내용 나갈 건데 혹시 질문 있으면 번호를 얘기를 해주세요. 숙제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있나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지우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몇 번 나가야 될 차례냐면 여기 지난 시간에 색칠 공부했었고 오늘 유형 13번인가요? 12번인가요? 12번이요. 12번 먼저 하겠습니다.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968번에 지금 픽처라는 문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음하고 모음 구분 좀 해볼까요? 자음이 P, C, T, R 그렇죠? 그 다음에 모음이요. I, U, E 맞습니까? 이런 지금 그림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렬로 나열하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잖아. 지금 전체 문자가 7개의 문자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구조 하에서 적어도 하나 모음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예요? 여기하고 여기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라는 얘기는 총 3가지예요. 그렇죠? 여기 모음, 여기 자음, 여기 자음, 여기 모음, 여기 모음, 여기 모음. 아우 따지기 너무 귀찮아. 그지? 귀찮죠? 그래서 귀찮아서 이렇게 안 하고 이것과 반대의 경우가 뭐죠? 모두 자음이죠. 모두 자음. 그래서 모두 자음인 경우를 구해서 여기도 여기도 자음인 이 경우를 구해서 하나, 둘, 셋, 넷, 5 전체의 경우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7개를 나열하니까 7팩토리얼이죠. 그죠? 이쪽에 갔을게요. 전체의 경우에서 양끝 모두 자음인 경우를 빼겠습니다. 그렇죠? 전체는 7팩토리얼.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양쪽 끝자리를 정해놓고 야 여기에 자음이 와야 되거든. 후보가 4개야.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앞뒤로 배열을 해주자고요. 배열. 그렇지? 그러면 4, P, 2 하셨죠? 이제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5개를 배열하자 이런 얘기야.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실 때도요 5팩토리얼로 묶어내면 되죠. 그죠? 뒤에 5팩토리얼로 묶어내. 5팩토리얼로 묶어내봐. 그럼 앞에가 7, 6에 42 4, 3, 12 맞아요? 4, 3, 12 그러면 얘는 30 곱하기 5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 얼마야? 빨리 120이죠. 그럼 얼마야? 3600까지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네. 그 수가 엄청 많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겠다. 자, 다 비슷하고요. 그러면 971번을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971을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71 한번 해보세요. 971
6개 중에서 홀수가 몇 개고 짝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모두 홀수를 어차피 뺄 거니까. 자, 나왔어요. 네. 짝수는 몇 개입니까? 잘했어요. 네.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도록을 이렇게 구하자 이거지. 전체에서 양 끝에 모두 홀수가 오는 경우를 빼서 그게 430이라고 식을 세울 거야. 알았지? 그런데 자연수 6개인데 홀수가 몇 개고 짝수가 몇 개인지 몰라. 홀수를 n이라고 놓는 게 유리한 게 모두 홀수를 계산할 때가 편해서 그래. 알았지? 여기를 n으로 놓으면 6-n p2가 되니까 계산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갈게요. 그러면 모두 전체는 일단 6팩토리얼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양 끝에 모두 홀수가 오는 거는 n개의 홀수 중에서 야 일단 2개를 뽑아가지고 앞 뒤로 배열한 다음에 나머지 4개를 팩토리얼로 묶어보자. 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니다. 뭘로 묶어요? 빨리 4팩토리얼로 묶으라고 그랬죠. 그럼 편하다고 그랬죠. 그럼 앞에 6, 5가 남으니까 6, 5, 30 마이너스 np는 n-1이잖아. 그치? 그리고 4팩토리얼은 얼마예요? 24잖아. 그게 430이래. 그럼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 어차피 n은 때려 맞추면 돼요. 약분 좀 해주시면 때려 맞추면 나오게 됐어. 왜? 어차피 자연수니까. 2차 방정식 깔끔해 안 풀어도 돼. 이런 거는. 그러면은 자 여기 먼저 4, 6에 24 4, 1은 4, 4, 8에 32 4, 1은 4, 4, 8에 32 6, 1은 6 6, 1은 6, 6, 8에 48 그러니까 18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우리 얘들아 12가 돼야 되는 거죠. 끝났죠? 4, 3이죠 4, 3 그래서 n은 4 그리고 답을 4라고 쓰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구한 건 홀수야. 그러니까 짝수의 개수는 2개 이러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차 방정식 깔끔하게 풀려고 막 전개하고 인수분해 하지 말았지? 왜냐면 대부분 약분하면 그 언저리에서 나오게 돼 있어. 알았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편법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경우의 수 3개에서는 어차피 답이 분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 그죠? 뭐 루트가 나올 리는 없잖아. 그래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답이 나오면 된다고.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예요. 홀수가 4니까 답은 2야. 2개. 짝수는 2개야. 자, 다음으로 갑니다. 순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우리가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맨 앞에는 0이 못 온다. 그 다음에 짝수이려면 1의 자리가 짝수여야 한다.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얘들아 그림 좀 그려. 100, 11. 알았죠? 100의 자리, 12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좀 표시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우리가 0이 올 수 없음. 여기 한글 써볼까? 0 올 수 없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짝수를 보통 만들죠. 0, 2, 4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를 항상 두 가지로 나눈다. 누굴 기준으로? 1의 자리를 기준으로. 1의 자리에 0이 오면 여기에 0이 올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근데 1의 자리에 2나 4가 오면 아 여기에 0 오면 안 돼. 그래서 하나 빼야 되지. 그치?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1의 자리가 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1의 자리가 0일 때와 두 번째 1의 자리가 2, 4일 때는 어차피 같아. 패턴이 이거는. 알았지? 그럼 1의 자리가 0이야. 하나, 둘, 셋. 1의 자리가 0으로 왔어. 그러면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인 자연수. 자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맞아요?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이러면 되겠죠. 됐죠? 이해갔죠? 5, 4, 20. 그래서 여기는 20이야. 20까지. 자 여기는 1의 자리가 2나 4가 왔을 때 자 2 왔다고 칩시다. 2를 제거했어요. 근데 맨 앞에 0도 못 쓰죠. 그러니까 1, 3, 4, 5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죠? 근데 여기도 몇 가지? 4가지. 그쵸? 그럼 여기 16인데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32가 되겠죠. 그래서 52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우리 넘어가 볼게요. 자, 넘겨서 975 해보자. 975. 975. 975 해보자. 975. 975.4의 배수는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잖아. 그치? 오, 갑자기 춥다. 이거 좀 켜야겠다. 자, 답은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주로. 자, 이때 네. 오. 정훈이 잘하는데? 네, 정훈이. 자, 아까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맨 앞에 일이 올 걱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하는 거야. 좀 말이 좀 길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맨 앞에 0이 오냐 안 오냐. 그러면 얘들아 먼저 이런 문제들은요 4의 배수를 한번 나열해봐. 맨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쭉 나열 좀 해봐. 근데 여기 0이 사용됐어. 알았지? 9구단 4단 좀 외워보자. 알았죠? 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영사죠, 영사. 영사 괜찮죠? 뭐 앞에 있을 거 아니야, 영사. 또 08. 8 없네, 그죠? 맞죠? 그러면 4, 3, 12. 4, 4, 16 없고 4, 5, 20. 자, 선생님이 왜 이거를 지금 굳이 이렇게 나눌까? 맨 끝 두 자리에 0을 사용하면 맨 앞에 0이 나올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맨 앞에 0 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가지수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스타일은 무조건 0을 먼저 쓰느냐 안 쓰냐로 무조건 나누는 스타일이야. 알았지? 항상. 그럼 요것만 잘 계수 세면 돼요. 4, 5, 20 24 4, 6, 24 몇 개인지만 보면 돼. 그 다음은 쉬워. 그 다음에 4, 7에 28 안 되고 4, 8에 32 괜찮죠? 36 안 되고 그 다음에 40 자, 어때요? 또 있어요? 44 안 되고 48 안 되고 52 이런 거 택도 없잖아. 그치? 그럼 분류와 유형화만 시키면 끝나는 거야. 분류 끝. 분류 끝. 그러면 이 패턴이나 이 패턴이나 이 패턴은 어차피 똑같아. 하나만 계산해서 곱하기 3 하면 되고 얘도 이 패턴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치? 하나만 계산해서 곱하기 3 하면 되지. 그치? 그럼 하나 요거 가지고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자 얘가 1, 10, 100, 100, 1000이잖아. 100의 자리에 올 가능성은 뭐야? 100의 자리. 만약에 4용을 썼다고 쳐봐. 3 곱하기 2. 맞아요? 3 곱하기 2죠. 그런 게 몇 종류 있어? 3개나 있죠. 그러면 얼마야 이거? 9, 28이네. 끝.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럼 여기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가 자, 뭐 3위 했다고 쳐보자. 3위. 3, 2를 했다고 쳐봐요. 0, 1, 4 중에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맞죠? 그런 패턴이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러니까 12 더하면 30 이렇게 가는 거야. 0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야. 알았지? 항상. 왜냐면 숫자 카드 배열은 맨 앞에 0이 못 오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 알아두시고. 자, 그럼 우리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뭐 사전식 배열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본 적 있어요? 없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데 그 요즘 애들은 그 현금이 뭔지를 모르는 애들도 있어. 돈을 본 적이 없어. 정훈아, 너 돈 본 적 있어? 너는 봤잖아, 그지? 요즘 어린애들은 엄마가 무슨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막 이렇게 대는 것만 봐가지고 돈이 뭔지를 몰라. 알았죠? 그럴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물건이 사전이야, 사전. 그쵸? 여러분, 혹시 그 사람 들어보셨어요? 손정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일본 샤프에 재벌 있거든, 재벌. 소프트뱅크라는 재벌 회장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전자사전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어. 8, 90년대. 알죠?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전자사전을 갖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지금 핸드폰 크기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종이로 된 두꺼운 막 이런 책을 들고 다녔어. 그리고 막 한 장씩 다 넘겼어. 넘겨서 찾아봤다 말이야. A 다 끝나면 B 나오고 B 중에서 BA 나오고 BB 나오고 막 찾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한 번에 딱 하면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전자사전 스펠링 누르고 있는데 야, 너 누르고 있냐? 야, 벌써 나왔어. 이렇게
이런 거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게 다 의미가 없어졌죠. 사전 찾기 대회도 있었어. 누가 빨리 찾느냐. 영어 단어 막 이상한 거 복잡한 단어 있죠. 그거 300개 주고 시작해가지고 10분 만에 누가 많이 찾아서 쓰느냐 이런 대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도 물어보면 알 거야. 그치? 자, 어쨌거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문제긴 한데. 자, 무엇보다 크다. 4,500보다 큰 수는 봐봐. 4500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4, 5로 시작하고 뒤에 붙어있는 거 그냥 다 4,500보다 다 커요. 그죠? 그죠? 4개의 숫자 중, 그죠? 4개의 숫자, 4개 자리에서 이거 다 돼. 그러면 4, 6도 되네? 맞아요? 4, 6도 되죠? 4, 5 끝났으면 4, 6도 되죠?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건 다 되죠? 4,500보다 무조건 크죠? 6으로 시작해도 다 크죠? 맞죠?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겠습니다. 7은 없으니까. 자, 이런 거 개수 몇 개? 요거 개수 몇 개? 4, 5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P2. 맞아요? 여기도 5P2. 자, 5를 썼어. 그러면 얘는 그죠? 5를 쓰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P3. 얘도 6P3. 계산하고 끝내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5P는 5, 4, 20이고요. 얘도 20, 얘도 20. 6P3은요, 얼마냐면 6, 5, 4니까 120. 얘도 120, 120. 이거 다 더하면 4,500보다 큰 숫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합은 280입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에서 어려울 만한 거 한두 개 좀 하고 갈게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에서 우리 어려울 만한 거를 한번 골라봅시다. 그래도 989번 의자 문제 잠깐만 보겠습니다. 989번. 짠, 색칠, 요거 의자 문제 한번 해봅시다. 먼저 해보세요.
자,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막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눠야 돼. 선생님 일부러 이걸 한번 그려봤어. 이거 한번 그려본 거야. 이거는 진짜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뭐냐면 2학년이 6명이 2학년이 4명이고 1학년이 2명인데 1학년은 붙어 앉으면 안 된대. 얘네들 왜 그러지? 싸웠나? 그죠? 아니면 떠드나? 그쵸? 자꾸 딴짓하고. 그 1학년은 같이 앉으면 안 된대. 그럼 2학년을 배열해야 되는데 2학년은 일단 양 끝에 2명은 무조건 고정이야. 알았지? 이건 무조건 고정이야. 그렇지 않냐? 맞죠? 그러면 4개의 자리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2학년 자리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우리가 조합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사시이거든. 2학년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6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식하게. 이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다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 6가지 중에서 이건 탈락이야. 이렇게 앉으면은 1학년 두 놈들이 같이 앉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치? 이건 안 돼. 그럼 사실은 그러면 이 중에서 가능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이거 다 다른 자리죠. 이거 다 다른 자리야. 알았죠? 그래서 먼저 2학년 2명 중에서, 자, 4명 중에서, 야, 양 끝에 앉을 애들 골라. 2학년 중에서. 됐죠? 네, 근데 저 네 번째 것도 1학년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이것도 안 되네. 참. 요거까지. 요거까지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요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요 3개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표시하고 됐어. 그럼 일단 2학년부터 먼저 정해. 2학년 정했죠? 이거 말고 이제 쉬운 방법으로 할 거야. 좀 이따가. 그 다음에 4개의 자리 중에서 2학년이 앉을 자리가 결정되는 방법이 총 3가지야. 알았죠? 그러면 이때 한 가지 경우나 똑같아. 봐봐. 자, 이때 자, 이거 곱하기 3을 할 거야. 요거 계산해가지고 2학년 2명을 뽑아서, 그죠? 2학년이 총 지금 2명 남았잖아. 2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배열할 거야. 알았지? 2학년 자리에. 그 다음에 남은 2자리에 1학년을 배열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 총 몇 개나 있어? 3가지 스타일이 있어. 이렇게. 이거 무식하게 한 거예요. 무식하게. 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의 예시를 든 거야. 좀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이 의자와 상관없이 먼저 순서를 정해버려. 그래 놓고, 야, 이제 그 순서대로 앉아. 그러면 된단 말이야. 알았지? 처음에 막 의자 신경 쓰면 뭐 머리 아파. 알았지?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자 문제가 나오면 의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배열한다고 생각해. 그냥 배열하고, 야, 이제 배열했어. 그럼 자기 앞에 있는 의자 앉아. 그럼 끝나거든. 알았죠? 그 다음에 의자를 결정해줘. 알았죠? 그냥 자기 앞에 의자에 앉아. 그러면 편해. 아까 선생님처럼 막 유형화시키고 나누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냥 순서대로 한다면 양 끝에 2학년을 배열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그죠? 양 끝에 2학년을 배열하는 거. 그죠? 그러면 2학년을 양 끝에 배열하는 거는 4P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를 2학년을 그냥 배열해. 2명을. 알았죠? 요건 원래 양 끝이야. 양 끝.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2학년을 그냥 배열해버려. 그냥. 알았죠? 그리고 잘 봐봐. 1학년을 붙어 앉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너 여기 앉을래? 아니면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학생은 2명이지만 1학년이 껴들어갈 가능성은 3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3P를 해버려. 그러면 계산이 이거랑 똑같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야, 이거 순서 됐지 이제. 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동 이쪽으로 가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버려. 그럼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았죠? 그래서 의자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의자를 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붙어 앉으면 안 돼 하는 애들은 뒤로 뺐다가, 야, 니네 잠깐 저기 기다려. 형들 먼저 정할 거야. 그럼 그 사이사이에도 들어가는 방법을 구하란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서 갖다가 그냥 의자에다 끼는 방식으로 하라.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 설명을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답은 맞았다 하더라도 이건 복잡하잖아요. 그 경우를 다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3, 2니까 3, 2, 2, 3, 2, 2 똑같잖아. 어차피 계산은. 그지?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오, 시간이 얼마 안 지났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넘겨서 서술형 주관식 뭐 우리 했던 거긴 한데 조금 어려운 거가 없네. 그냥 좀 귀찮은 것만 있고 의자 했고요. 잠깐만요. 중요 한번 해보자. 중요 992 한번 해보자. 992 했던 건데 한번 또 해보자. 992 안녕하세요. 992 한번 해보자. 이제 이거 맞춰야 돼. 아까 했던 그 개념이니까. 아이고, 이어서. 자. 좋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는 영상을 다시 편집하고 유튜브 올리고 구독 좀 해줘. 알았지? 댓글 좀 남겨주고. 댓글은 한 글자 써줘도 돼. 자, 이게 나왔죠, 이거? 기준이 뭐예요? 0을 쓰냐, 1의 자리에 0 쓰냐, 안 쓰냐로 분류하시면 되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답이 얼마 나옵니까? 96 아닌데? 자, 잠깐만. 96 아니고, 답이? 그렇죠. 108이죠. 네. 4개의 숫자를 만드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를 만드는 거야. 맨 끝에 0이 오는 스타일하고, 5의 배수 둘, 셋, 넷 하고 5의 배수는 맨 끝에 0이 나오잖아. 그치? 0이 올 때는 앞에 0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자 0이 왔다고 쳐봐. 5개의 숫자 중에서 그냥 3개 고르면 끝. 5P3. 자 여기는 0 오면 안 되잖아. 그치? 5를 골랐어. 여기 5를 골랐어. 0 오면 안 되니까 여기 4가지. 여기도 4가지. 끝. 여기는 3가지. 그쵸? 여기는 뭐 4P라고 써도 되고 4P2라고 써도 되고 그지? 그냥 4, 3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자 그러면 5P3이 얼마죠? 얘는 5, 4, 3이죠. 그죠? 얼마예요? 60. 얘는 4, 3, 12 곱하기 4, 48. 따라서 10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놓고. 네, 알겠죠? 소율이 알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계속 반복했어요.
0이 오냐 안 오냐로 기준으로 좀 나눠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숙제로 좀 낼게요. 숙제로 좀 내는데 아마 서술형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을, 뒤에 실력에서 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해설 가지고 또 채점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요거 소개하고 쉬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 조합으로 갑니다.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합이란, 우리 조합은 언제, 영어로 콤비네이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콤비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요즘 쓰나? 서로 케미가 좋을 때 원래 어른들은 야, 니네 콤비가 잘 맞는데 이런 표현을 썼었어, 얘들아. 20년 전에는 그 표현을 썼었어. 그렇죠? 근데 요즘은 케미라는 표현을 써. 그것도 잘 안 쓰나? 요즘에? 케미라는 표현 말고 또 뭐 있어? 뭔가 서로 잘 맞을 때? 뭐라 그래? 찰떡궁합. 너 되게 옛날 사람이구나. 그거 할머니들이 쓰는 말이야. 할머니들이 찰떡궁합이라는 표현을 써. 그렇죠? 왜냐면 떡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거하고 이게 딱 붙었다가 딱 잘 안 떨어지거든. 서로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상황을 찰떡. 그쵸? 그래서 이 케미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케미스트리에서 나왔죠. 봤나 이거? 케미컬? 이 뭐야 이게? 화학적 결합을 했다는 거야, 이것들이. 둘이 붙어있는 게 거의, 그쵸? Na와 CL을 웬만해서는 분해를 못 시키잖아, 이거. 나트륨과 CL이 붙어있으면 소금을 아무리 깨부셔도 나트륨하고 칼륨, 안 나와. 그죠? 염소 안 나와. 그죠? 맞습니까? NaCl. 염화나트륨. 그쵸? 그러니까 이걸 케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정도는 아니고, 케미 정도는 아니고, 서로 둘이 붙어 다니면서 항상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걸 원래 조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야, 니네 두 조합이 서로 잘 맞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우열이 없어야 돼, 우열.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엄청 그죠? 신체적으로 막 몸이 엄청 좋아. 예를 들어서 어떤 몸이 엄청 좋은 남자애가 있어. 막 근육질 몸. 알았죠? 그럼 얘는 운동을 엄청 잘해. 근데 얘 친구가 있어. 키도 되게 작고 왜소하고. 알았죠? 근데 얘는 공부 잘해. 근데 얘네 둘이 항상 붙어 다녀. 그럼 이거는 조합이 아니야, 사실은. 우열이 있잖아, 서로. 서로 역할이 나눠지잖아. 그게 아니고 돌려도 뭐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둘이 비슷한 친구들끼리는 야, 오늘은 네가 그치 노래방을 갔어. 4명이서 노래 갔어. 그죠? 오늘은 네가 춤춰. 내가 노래할 테니까. 다음날 역할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 그때를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피자도 그렇잖아. 피자에다가 고기를 그쵸? 열 맞춰서 넣으면 그 콤비네이션 피자가 아니야. 여기는 고기만 잔뜩 여기다 붙여놓고 알았죠? 여기는 막 양파 피클 잔뜩 여기다 넣어놓고 이런 건 콤비네이션이 아니야. 콤비네이션 뭐야? 여기다가 다 골고루 다 막 범벅 섞어 있는 거 알았지? 그래서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순서가 없는 모임. 그러면 이전까지 순서 있는 거 많이 배웠는데 잘 봐요. 여기서 순열에서 순서를 없애주는 작업을 해주면 돼. 그럼 뭐가 되냐면 조합이 돼요. 그렇죠? 순서가 핵심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혹시 NPR 있죠? NPR이 순열인 거 아시겠죠? 그쵸? 결국 알게를 배열하는 거잖아. 이것의 순서를 없애준다가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조합의 정의는 순열을 먼저 한 다음에 정의하는 거야. 알았지? NCR이 뭐냐? 순열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NPR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이 요게 순열이야, 순열. 그런데 거기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요게 조합이 되는 거야. 요게 추가가 돼가지고. 아시겠죠? 요게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만큼을 하면 요게 조합이다. 그 얘기가 여기에 주저리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앞으로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너는 순열이잖아. 아, 순열에서 R 팩토리얼로 순서 있는 배열하는 것을 나눴으니까 없애버리죠.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조합이 된다. 그랬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조합이 더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표 2명 뽑는 거. 자, 요 얘기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시겠습니다. 조합은요, NP형과 마찬가지로 NC형도 1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항상 1이야. 그렇죠? 자, 이게 좀 다르죠? N개에서 N개를 그냥 뽑는 게 1이야. 그렇죠? 원래 NP에는 N 팩토리얼이었잖아. 근데 NC에는 1이다. 그 다음에 조합만 이런 2번 같은 성질이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사실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되게 막 커 보이고 그래 보이는데 나이 먹으면 친구가 왼수야. 알았죠? 왜냐면 돈 빌리고 안 갚고 막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계속 하나씩 지우면서 살아. 나는. 알았죠? 지금 많이 지웠어. 알았죠? 무슨 소리냐? 자, 이제 친구들이 4명, 5명이 있다고 쳐봐.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 끝까지 갈 거야.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그죠? 엄청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지? 나 요즘 아이돌 모르는데. 하여튼 티켓을 4장을 받았어. 몰래. 4장이 생겼어. 근데 친구는, 야, 우리는 절대, 야, 의리, 막 이러면서 5명이 있단 말이야. 그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떤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4명이 갈지가 고민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일단 나를 포함하고 A하고 B하고 C를 포함할지. 일단 나는 포함하고 B하고 막 이런 고민이 하마져 있어. 그쵸? 물론 내가 안 간다면 지들끼리 가겠지? 이러면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알았죠? 5명이고 티켓이 4장이면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왜? 누가 안 가는지만 정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 얘기야. 누구를 뽑을지인지 누구를 뽑지 말지는 같은 얘기란 얘기야. 알았죠?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그것을 제외하는 방법과 똑같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설명만 좀 한번 해볼게요. 3번. 한번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자, 3번은요, 여백에다가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천재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막 생각해서 막 만들어줘. 우린 그냥 그걸 배우면 돼. 이 파스칼이라는 아저씨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 뭐냐면, 야, 니네, 내가 1이라고 쓸 테니까, 11 쓸 테니까, 자, 맨 끝에는 1만 쓸 거, 1. 가운데에다가는 항상 2개를 더해서 써. 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또 1을 썼어. 여기다 또 1을 썼어. 그럼 얘는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3이라고 쓰면 되겠죠? 3 보이세요? 여기는 1이라고 썼어. 그럼 뭐라고 쓸래? 불러줘. 4, 6, 4.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만든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데 뭘 말하는 거냐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개수를 지금 쓴 거야, 이 사람은. 뭐라고요? A 플러스 B의 1제곱의 개수는 이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개수는 1, 2, 1이란 말이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1이야. 알았죠?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개수는 뭘까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자, A 플러스 B의 4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구성이 된대. 알았지? 오케이? 근데 결국 이게 조합 얘기였던 거야.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왜 조합 얘기냐? 자, 얘는요, 우리가 선택 가능한 2개 중에서 그냥
자, 두 개 중에서 자, 미안. 한 개 중에서 말 헛나왔어요. 한 개 중에서 A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할게요. 선택을 안 한 것과 그냥 선택을 한 게 있는 거야. 자, 이 말뜻 설명해 볼게요. 자, 한 개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한 개 있다는 거야. 한 세트. 한 세트 중에서 이 A는 B를 기준으로 선택을 안 하고 선택을 했다는 소리야. 알았죠? 자, 그래서 한 개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A는 한 개 선택했지만 B는 선택을 안 한 형태란 말이죠. 한 개를 기준으로 얘는 한 개를 기준으로 A는 선택을 안 하고 B는 한 개를 선택했다는 소리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 이것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가 두 세트가 있다는 거야, 두 세트. 그럼 두 세트에서 봐봐. 무슨 소리죠? 두 세트에서, 자, 두 세트 중에서, B를 기준으로 B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A를 두 개 선택하게 돼 있죠. B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세트 중에서 A를 하나 선택하면 B도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 두 세트 중에서 B만 두 개를 선택했다는 뜻이 바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면요. 내가 파란색으로 다시 써볼게. 얘는 결국 무슨 계산이냐면 EC0이라는 뜻이고 얘는 EC1이라는 뜻이고 이게 알았지? 이게 그 다음에 얘는 EC2라는 뜻이야. 이게 불러줄까요? 다 같이 여기는 3C0이 되는 거야. 이게 3C0이 얘는 3C1 얘는 3C2 얘는 3C3 하나만 더 해줘. 자, 얘는 번호를 넣어보겠어요. 4C0 지우야 도와줘. 4C1 그렇지. 여기는 4C2 오 진짜 4C2가 6이야. 4, 32 나누기하면 6대. 여기는 4C3 여기는 4C4야. 선생님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뭐 그렇다고 쳐. 근데 뭐 어쩌라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아저씨가 그 소리 했거든. 야 니네 이 3이 어떻게 나온 줄 아니? 이 둘이 더해서 나온 거야. 지금 그 소리야 저게. 봐봐. 여기 두 개 더 해볼게. 여기 두 개 더 하면 요거죠. 3C2 더하기 3C3은 4C3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자, 요,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도윤이가 해줘. 도윤아. 10C6 더하기 10C7은 얼마란 소리야?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 따르면 다음 줄, 야 10의 다음 줄이 뭐야? 11이지. 그리고 가운데 하면 얘가 한 칸 밀려서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를 쓰면 돼. 알겠죠? 이게 그 뜻이야. 알았죠? 뜻을 알고 외우는 거랑 뜻 모르고 외우는 거는 천지 차이 얘들아. 알았지? 요거.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할게. 우리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조합은 이 성질을 뭐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 뭐 5C4 더하기 5C5는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6C5가 되는 거야. 알았지? 다음 줄에 뒤쪽 거랑 맞추면 돼. 알았지?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참고. 어차피 확률 통계 가야 배우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 신기하게요. 이렇게 더하잖아. 이렇게 세 개를 더하잖아.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이쪽 거하고 항상 똑같아.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항상 이게 돼.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요. 신기한 건 뭐냐면 아무거나 이렇게 쭉 여기 있는 숫자를 계속 더했다고 쳐봐. 이렇게 더했잖아. 그러면 90도로 꺾으면 돼. 90도로. 슝.
요 값이 돼, 항상. 요거 다 더하면. 알았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골프채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 알았지? 골프채가 생겼잖아. 알았죠? 이건 내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걸 다른 책에는 하키스틱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 책에는, 대부분의 책에는 하키스틱이라고 붙였는데, 이 사람은 스포츠를 전혀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키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키채 본 적 있어요? 아이스 하키나 일반 하키? 하키채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 각도가 120도 정도 돼. 알았죠? 그럼 하키스틱이면 이쪽으로 꺾어줘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애야. 하키스틱이 아니고 골프채 어떻게 생긴지 아빠 거 봤어요? 이렇게 90도로 생겼어. 알겠지? 그래서 골프채라고 해야 돼. 이렇게 90도로 꺾어지면 같은 값이 나와. 그래서 여기 합이, 야 이거 합이 별이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거는 요 위까지고. 그럼 저거는 뭐냐? 하키스틱은 언제 나오냐? 여러분 확률 통계 할 때 앞부분에 나와. 조합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좀 참고로 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자꾸 이게 누적돼서 쌓아서 이게 실력이 되는 거지 한 번 딱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 정도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조합에 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 대신 요거 3번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이게 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왔어요. 잠깐 쉬겠습니다.